안녕하세요. 짜증내는 남자 짜나입니다. 오늘의 부제목, 엄마의 전 남친에게 살해당한 제주 중학생 사건을 맡은 경찰의 거짓 해명, 그리고 자치 경찰제입니다. 7월 22일 날짜의 뉴스고요. 엄마의 전 남친에게 살해당한 제주 중학생, 경찰의 거짓 해명이 드러났다. 신변 보호용 스마트워치 여분이 없다고 밝힌 경찰, 여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고, 사망한 A군의 엄마는 울분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18일 발생한 제주 중학생 살인사건에 대해서 스마트워치 여분이 없어서 범죄를 막지 못했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이 드러났고요. 사건 개요는 마을에서 중학생 A군이 엄마의 전 연인에게 목을 졸려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A군의 가족은 경찰에게 신변 보호를 요청했지만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20일 브리핑에서 스마트워치 재고가 없어 지급하지 못했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아까 여기 앞에 말씀드린 스마트워치 여분이 없는 게 아니라 결국 있었던 거죠. 자, 범행 발생일 12일, 그 전날인 지난 6일 제주 동부 경찰서가 여분의 스마트워치를 확보했다는 사실을 KBS가 22일날 보도. 경찰은 스마트워치를 확보하고도 피의자 A군의 가족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2주 후 A군은 자택에서 살해당했다. A군을 살해한 범인은 A군의 엄마와 연인 관계였지만 사이가 틀어지자 보복을 위해 했던 것이고,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측이 CCTV를 빨리 설치해달라고 요구해서 이 부분에 주력을 했고, 담당자가 사건 처리를 담당하면서 검거에 주력하다 보니 소홀했다. 신변 보호 업무만 했다면 그것만 집중할 수 있었다 라는 어처구니 없는 변명을 하고, 부차적으로 하다 보니 어려움이 있었다 라고 해명했다. A군의 어머니는 스마트워치가 있었더라면 어쨌든 아들한테 줬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며 반발했고, 살인범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 아들이 스마트워치를 그것으로 신고를 했다면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덧붙이면서 A군의 집과 파출소의 거리는 불과 1km 미만이었던 것으로 차로 2분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알려졌다. 경찰의 미흡한 대처로 막을 수 있는 사건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 살인범, 이 살인범 이 새끼는 자신이 보복을 하고 싶으면 그 당사자한테 할 것이지, 왜 괜히 자신의 직접적으로 피해를 준 것도 아닌 약한 사람을 죽였냐는 게 제 의문점입니다. 참으로 엄청나게 어처구니 없게 아들만 사망하고 저 야비한 살인범은 자신보다 약하고 확실하게 죽일 수 있는 피해자만 노렸다는 게 정말 자신도 목 졸려서 죽어야 될 그런 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살인범뿐만 욕할 게 아니라 지금 경찰도 욕을 해야 됩니다. 경찰 같은 경우는 피해자 측이 CCTV를 빨리 설치해달라고 요구해서 이 부분에 주력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건의 전체적인 부분으로서 그것을 담당했고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줬다면은 스마트워치가 있다는 걸 알자마자 연락해서 그것도 얘기를 해줬어야지. CCTV 설치에만 그것만, 그리고 거기다가 범인 검거에만 주력하다 보니 소홀했다 라는 사실이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범인이 어쨌든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 오려면은 그 당사자한테 무언가를 부착해가지고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게 가장 빠른 지름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언젠가 분명히 범인은 피해를 주려고 마음을 먹으려면 피해자 측한테 올 테니까요. 그것을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은 피해자가 위험해질 수도 있겠지만은, 피해자가 범인을 봤다면 바로 연락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 그렇다면 스마트워치를 주는 게 당연히 CCTV를 설치하는 것보다, 빨리 설치했다고 요구를 하더라도
CCTV를 다는 속도보다 워치를 줘가지고 신고를 하는 그 속도가 더 빠를 거라 생각을 하면은 당연히 줬어야 되는 일을 지금 경찰은 생각도 못하고 저자는 월급만 받고 일하는 노동자겠죠. 때문에 우리는 지금 적어도 이러한 경찰들을 계속 마주할 수밖에 없고, 경찰이 이러한 사건도 제대로 못하는 마당에 이러한 경찰들을 믿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경찰이 이러한 경찰들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며 자치경찰제라는 것을 잠시 보겠습니다. 왜 사실 제가 지금 영상을 못 본 건지 아니면 안 받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다른 이제 제가 자주 보는 직할분이라던가 아니면 우원재라는 분들은 자치경찰제 이걸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지금 본 적은 없어서. 우리는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 유지, 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 자치경찰제는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전부 개정안이 시행되는 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범 운영을 걸쳐서 7월 1일부터 전국에서 전면 시행이 되었다 라는 요약본이 있습니다. 즉 지방에서 사건을 알아서 처리하겠죠. 경찰 스스로가요. 즉 이런 사건이 얼마든지, 이런 실수가 얼마든지 나오더라도 자체적으로 지방에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러시아, 미국같이 큰 땅덩어리로 중앙에서 관리하지 못하면 모르겠으나 IT 강국의 이러한 조그마한 땅덩어리의 나라에서 이 자치경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각자 개인의 판단에 맡기겠지만 저는 꼭 이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7월 28일 뉴스기사고요. 자치경찰제의 시행에 따른 지방경찰 권력의 민주성과 책임성에 대한 논의의 자리 마련. 이 분은 어쨌든 경기도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민생 치안 정책 과제와 전망 논의를 토론회를 열었고요. 어쨌든 경찰의 권한이 확대됐지만 경찰 권력의 민주성과 책임성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밝히면서 이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미래경찰 포럼이 주도해서 보다 민주적이고 시민중심적인 경찰 행정과 관련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다는 하면서 토론회를 시작했는데, 어쨌든 첫 번째 토론자 분은 경찰의 치안 만족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했고 그 다음에서 이렇게 요거를 제시했으며, 두 번째 토론자는 막 이렇게 했고 세 번째 토론자도 막 했는데, 어쨌든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 의원이 토론회 이후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이후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는 경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 방안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루어져서 경찰 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했으면 좋겠다 라고 토론회는 마무리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중요한 건 경찰 권력이 점점 높아져 가지고 어쨌든 검찰하고 협력하는 건데 경찰이 스스로 권력을 잡고 경찰이 스스로 사건을 파악해서 마무리 짓는 게 된다면은 우린 절대로 이제 이러한 사건이 벌어져도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물론 지금도 어떻게 할 수가 없겠지만 이런 황당한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벌어져도 지방 자치 경찰제로 인해 자기네들끼리 마무리 급급하게 지으면서 끝날 겁니다. 지금 정부는 여경을 막 뽑으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운 경찰에게도 특전을 주며 추위에 떨고 있는 노숙자한테 옷만 씌워줘도 특진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데, 자치경찰제로 인해 권력이 더 심해지면 자치적으로 알아서 좋게 하면 좋을 수는 있겠지만은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사건도 묻어버릴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새에 경찰의 실수로 인해, 경찰의 책임과 없는 행동으로 인해
진짜 보호받아야 될 사람들이 보호를 못 받을 수가 있고, 과거 심한 성폭행이나 아니면 염전의 노예들처럼 과거의 퇴행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클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 그런 거는 만행하겠지만 앞으로 더 심해질지도 모릅니다. 때문에 자치경찰제를 저는 크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그마한 땅덩어리에서 이런 게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계속 경찰이 권력을 가지고 지네들끼리 마음대로 수사 종료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런 피해는 지속적으로 생겨날 거라는 것에 저는 한 표를 던질 것 같습니다. 누구든 자기가 사건에 휘말리는 것을 좋아하진 않을 겁니다. 아무도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결국에 이러한 사건들은 차라리 뉴스로라도 접하면 차라리 낫겠습니다.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거니까요. 근데 뉴스로도 알려지지 못하고 소리 소문 없이 사건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부디 꼭 그걸 알아주시고 오늘의 짠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